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강 여력대의 이정렬입니다. 자, 오늘 CIS 보도록 할 텐데, 일단 제가 리서치 센터 무료방을 운영을 하고 있죠. 종목들도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리고 있는 상황들이고, 기사들도 계속 올려드리고 있고, 지금 시장이 좀 어떤지 그런 것들도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제 도화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우리 나노 신소재라든가, 미래 나노텍, 뭐 그런 종목들 굉장히 좀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그런 상태입니다. 뭐 시장 흐름들도 파악하기 좋지만 저도 이제 공략주들 계속 안내를 좀 드리고 있는 상황들이니까요. 오셔가지고 뭐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료 댓글 밑에 고정 댓글 보시면은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누구나 무료로 구독만 해주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CIS 브리핑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브리핑을 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 좀 매각이 계속 질질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이유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 그리고 과거에 제가 이제 CIS 브리핑을 좀 드리면서 미래에 대한 가치가 주목을 받게끔 좀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이제 수주가 계속 들어오고 있죠. 수주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 자, 이 매각에 대한 이슈들도 함께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단일 판매 공급 계약, 단일 판매 10시 11월, 10월, 10월 5일, 10월 5일, 뭐 그리고 뭐 이전 같은 경우에도 수주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서 2차 전지에 대한 반도체, 자동차, 전기차 뿐만 아니라 뭐 그런 중국의 견제가 굉장히 좀 심한 상황들이에요. 자, 이런 상황들에서 유럽이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중국산 장비, 약간 중국산 장비를 사용을 한다라는 거에서 약간 기피가 좀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러되면은 한국산 장비를 사용하는 거에서 국내 기업이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IS 같은 경우가 국내 기업, 이사전지 장비 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수주가 계속 중국산 장비를 좀 기피하는 현상들로 인해서 수주가 계속 들어오고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실적이 얼마만큼 나오고 이 주가 대비해서 실적이 저평가냐 아니면은 고평가냐, 이거를 우리가 봐야겠죠. 고평가냐 저평가냐. 자, 일단은 이제는 이 실적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매각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연기가 되면서 우리가 좀 기다렸던 소식들이 들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이 실적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실적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느냐 고평가를 받고 있느냐, 이게 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수주가 계속 들어오니까 수주 잔고가 증가된 만큼 실적이 증가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건 있습니다. 자, 우리 실적을 추측을 좀 해보는 게 3분기가 일단 1분기 15억 74억 영업이익이 증가세가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3분기 실적이 이제 조만간 또 발표가 될 건데, 아마 이제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하는 것보다 우리 사업 보고서,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발표가 좀 나올 가능성들이 높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보고서가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고, 자, 연간 추정을 하고 있는 것들. 자, 이번 1분기, 2분기가 대략적으로 89억 원 정도 나왔으니까 한 하반기에 50억 원, 50억 원씩만 나온다라고 해도 173억 원 달성할 가능성들이 있어 보이니까, 3분기 50억 원, 50억 원 수준만 나온다라고 하면은 영업이익을 좀 뛰어넘는 그런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173억까지 나올 것이냐, 매출액은 증가가 됐는데 영업이익도 소폭 증가가 될 것이냐. 근데 증가되는 것 비해서 한 10억 원 가량밖에 늘지 않은 것 같아요. 한 100억 원마다 한 10억 원 영업이익 증가율인 것 같은데, 영업이익률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낮아질 수 있다라고 보는가 봅니다. 12% 정도 영업이익률에서 11% 정도 수준까지. 자, 근데 이 단기 순이익이 흑자 전환이 된다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들이 되겠죠. 자, 과거에 단기 순이익이 112억 원 수준들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150억 원 그리고 236억 원, 그러면 이제 400원까지 수축을 해볼 수 있고, 112억 원이다라고 하면 과거에 200원 수준들이었으니까, 자, 150억 원이다라고 하면은 220원? 220원 정도 수준. 그리고 230억이라고 하면은 한 400, 한 30원? 한 그 정도 수준을 예측을 대략적으로 그냥 때려 맞추는 거죠.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EPS가 이때는 200원, 그리고 이때는 230원, 230원 수준, 그리고 한 400, 한 50원,
수준으로 예측을 해서 대략적으로 때려 맞춰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전에는 209원이었으니까. 이 상황에서 2019년도 당기순이익이 흑자가 나왔을 때 그때 지금 주가가 좀 얼마였나라는 것들을 보면은 과거에 2019년도니까 2019년도죠. 2019년도 18년도 주가가 2,500원 수준들이었어요. 자, 2,500원 수준에서 200원 하면은 12배 수준이었습니다. 자, 이게 2018년도랑 2019년도랑 18년도랑 2,500원 수준들 평균 가격이잖아요. 평균 가격. 자, 지금 12,850원 수준에서 적자가 나고 있었는데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나고 있는데 올라왔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일단 올라왔다. 근데 성장은 그렇게 아직까지는 많이 못했습니다. 이거 시장이 기대를 하는 것들보다 좀 서프라이즈가 나와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주가가 이제 13,000원 수준들을 계산을 해가지고 230원 수준이라고 하면 56배 수준입니다. 주목도도 그만큼 높아졌고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프리미엄이 그만큼 높아진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저평가는 아닌 것 같죠. 딱 봐도 저평가는 아닌 것 같잖아요. 13,000원 수준에서 EPS를 450원으로 추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28배 수준이 됩니다. 이 정도면 저평가 영역이에요. 저평가 영역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될 3분기 실적도 그렇고 4분기 실적도 중요하다라는 것들, 그리고 2023년도의 추정치가 중요하다라는 거. 주가가 고평가 영역에 갈 것이냐 저평가에 갈 것이냐, 어느 정도 주가가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던 것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CIS의 주가가 그 저평가 구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인 부분들을 갔을 때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그런 대책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CIS에 좀 긍정적인 그 장기 우상향 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도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대책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런 것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만 딱 보고도 전망치만 딱 있다라고 하면은, 전망치가 없다라고 해도 이게 50억 원 넣어주면은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15억, 74억, 50억 원, 50억 원. 50억 원 이하로 나오면 안 되겠죠. 189억 원 수준들입니다. 유사하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것들이라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수준에서 반등이 좀 나왔는데 13,000원 수준에서 이 저항 구간에서 저항을 살짝 맞고 있어요. 근데 또 이제 21선에서 지지를 또 같이 동시에 또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21선이랑 61선을 만나는 이 구간에서 움직이다가 돌파를 해주면 14,000원, 그리고 15,000원, 16,000원 순차적으로 좀 올라가줘야겠죠. 우상향하면서 주가가 상승 조정, 올라오면 눌리고, 자, 이런 식으로 추세를 이렇게 보여줘야 정상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가 움직임이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런 움직임들이 여기서 이제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1, 2, 3, 4거래 정도의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은 14,000원 조정을 받다가 21선 올라오고 61선 크로스가 되고 21선 올라오면서 여기 14,000원의 저항 부분들을 또 뚫어주는 모습들, 이거를 지금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저항 구간이 어떻게 됩니까? 14,000원 부분들이 될 것 같고 전고점이 16,000원, 단기 전고점이 16,000원 수준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것들 17,000원까지도 그렇고 20,000원까지도 있는데, 우리가 일단 15,000원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현금 확보를 하는 그런 전략들 야금야금 21선, 61선 내려오고 21선 올라오고 14,000원 있고 15,000원, 16,000원 있죠. 이렇게 하다가 뚫고 조정받고 또 뚫고 15,000원, 16,000원 이 구간에서는 상당히 차익 실현 매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 염두를 해두시면서 대응을 잡는데 참고로 하시면 좋겠죠. 자, 그럼 21선에 만약에 이 구간들 21선에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여기 이탈한다.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일단 단기적인 구간을 하락한다라는 것의 방향이 정해질 것 같아요. 지지 구간들을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11,000원 부분들, 이 장기 편선들 올라오는 그 시간까지 어느 정도 시간은 좀 소요가 될 것이니까 비중을 좀 축소시키는 그런 전략들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 일단 재무제표하고 이 주가의 전략 시나리오적인 부분들 체크를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 파산 위기, 매각의 불똥. 이게 11월 2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냐 보면은 영국의 배터리 기업 브리티시 볼트 공장 증설 중 자금난이 좀 발생을 했다. 영국 경제가 좀 어렵죠. 영국도. 자, 주요 고객사 영업난에 원매자 고심이 증폭돼서 가격 눈높이 격차를 줄이기가 관건이다. 조금 미래가치, 야, 이 정도
미래 가치 생각했을 때는 3천억 정도는 뭐 지분 24% 정도는 3천억 정도는 받아야 될 것 같아. 약간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야 지금 근데 니네 뭐 다 좋은데 니네 고객사인 브리티시 볼트가 좀 파산 위기가 좀 있다 보니까 좀 리스크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는데 약간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구매자와 판매자들. 매각 주관사인 KB증권 인수위양자 대상으로 협상을 일단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들이다. 매각 대상은 최대주주 SBI 인베스트먼트, ST 리더스 프라이빗 에쿼티, 보유 지분과 기존 대주주 김수아 대표의 일부 주식을 포함한 26%야. 그리고 3천억 원이야.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코오롱과 만도, LS, KG그룹의 복수 중견기업들의 인수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자, 이 3천억 원 수준들 브리티시 볼트를 신규 고객사를 확보하면서 유럽 진출을 본격화했는데 사실 지금 유럽이 중요한 거잖아요. 유럽이. 2차전지 미국 시장이랑 유럽 시장이 중요한 거잖아요. 중국은 어차피 우리가 중국 시장은 진출할 거다라고 기대는 못했고 LG에너지솔루션도 중국에 지금 고비를 마시고 있는데 중국은 자국 우선주의에 그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싸리 뭐 진출을 하는 것들도 좀 어렵긴 합니다. 자, 기가팩토리 공장 설립 나선 이후에 자금난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지면서 영국 정부가 약속한 1억 파운드 자금 지원도 늦어지면서 브리티시 볼트가 급하게 재무적 투자자 확보에 나서는 등 파산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자, CIS는 턴키 일괄 수주 계약 방식으로 글로벌 배터리 기업 확보에 주력해 왔다. 이 공장 완공까지 꾸준한 계약을 기대해 왔는 상황들인데 일단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초과 수요 단계에 접어들면서 특수를 누려왔던 LG 에너지 솔루션과 GM 합장사 LTM 셀즈도 주요 해외 기업들이 신규 증설을 계속하면서 장비 수주도 급증했다. 수주 잔고가 올 상반기 4,846억 원으로 1.5배 정도 늘어났다라고 해요. 지난해 말 수주 잔고의 70% 이상은 해외 물량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원매자들 입장에서는 유럽 쪽에서 해외 물량들, 특히 유럽 진출하는데 교두보로 삼을 수 있는 것들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부분에서 원매자들의 고심이 좀 깊어지고 있는 상황들. 그래서 이제 3천억 원 같은 경우에 26%라고 하니까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저번에도 이렇게 계산을 해드렸는데 26% 곱하기 3.2 하면은 89. 자, 26 곱하기 3.8 하면은 98.8. 3.8이죠. 3천억 원 곱하기 3.8 하면은 총 지분에 대한 100% 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3.8이면은 1조 1,400이라 했죠. 1,400에서 주식수 16790 나눠줘 버리면은 18,000원 수준들. 자, 18,000원 수준들이 저번에 이때 당시에 이렇게 똑같이 설명드렸었습니다. 18,000원이 적정 가치다. 자, 적정 가치가 한번 부각이 된다. 16,000원, 18,000원 오면은 차익 실현 물량들이 꽤 많이 쏟아지겠죠. 우리는 이것들을 미리 예측을 하고 있자고요. 미리 예측을 하고 있자. 이제 터치를 하면은 이거는 기회다. 무슨 기회다? 매도를 하고 현금 확보를 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매각 소식이 들려주면은 어떻게 대처를 할지까지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도 그렇고 제가 실시간으로 뉴스를 굉장히 좀 많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분석을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뉴스를 이렇게 올려드리는 게 최선이에요. 종목들도 공략주도 계속 안내드리고 있는 상황들이니까요. 오셔가지고 링크만 클릭하면 입장 가능하거든요. 오셔가지고 함께 보시면은 도움될 수 있는 정보들 계속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